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뉴스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뉴스 플러스 외전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 이 진행이 박승환 기자인데요. 제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박 기자가 준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대신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정치경제부 배성재 기자라고 합니다. 자, 박승환 기자님 옆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그렇죠. 저희가 또 이제 외전이다 보니까 네.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연구, 다양한 시도를 위해서 약간 덥독 무비월드 느낌으로 오늘은 영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어떤 주에 투자해야 될까 그걸 좀 준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접독 무비월드에 대해서 그건 접속 무비월드 말씀하신 거죠? 덥독 무비월드라고 알겠습니다. 약간 좀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까봐 덥독 무비월드로 준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화라고 하면 이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나올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쵸. 네. 이게 앞으로 나올 영화 중에서도 올 연내에 개봉할 영화를 중심으로 꼽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급하니까 빨리 이제 이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네. 이 개봉 임박한 작품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올해 내에 나올 영화들과 그걸로 보는 어떤 관련주 혹은 투자 관련 정보를 가지고 나오셨다. 이렇게 그쵸. 볼 수 채널 있겠죠. 고정.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부터 오늘 시작하시죠. 네. 뭐, 첫 번째 영화는 일단은 이 오늘 당장 개봉하는 영화인데, 이 고장난 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짧게 얘기하자면은, 그냥 이 론이라는 AI 로봇이 있는데, 네. 이 로봇이 미래 사회는 1대1, 아이 하나가 로봇 하나는 반드시 갖는 그런 세계를 상상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 로봇이 고장이 나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다룬 네. 영화 고장난 론 오늘 개봉이고요. 오늘 개봉을 한 거군요. 네네. 지금 이제 막 보시는 분들이 막 이제 댓글을 달고 시작하고 계실 겁니다. 네네. 삐삐삐삐삐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네, 네. 내용은 확실히 아직 모르고 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피해 간다는 점.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영화는요? 다음 영화가 이제 어쨌든 오늘의 가장 메인에 해당하는 영화인데 알겠습니다. 한번 이제 이 나날이 발전하는 뉴스 플러스 외전을 위해서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오. 나옵니다. 오, 좋죠. 네, 승마 영화죠. 나옵니다. 오, 타노스. 네. 감이 오시나요, 혹시? 이거 마블 아닙니까? 아, 네네. 저기 써있네요. 네. 아, 네. 써있네요. 네네. 마블 코리아. 네, 써있네요. 이게 바로, 타이틀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게 바로 이 다음 주 수요일, 그쵸. 11월 3일이죠. 개봉을 네. 앞둔 이터널스. 이게 아마 이 영원. 네. 맞나요? 영원. 네. 그렇죠. 예. 이터널스. 포레버. 네. 그런 뜻일 겁니다. 영원의 존재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런 영화를 이제 이 개봉을 앞둬서 이게 보통 수요일에 개봉을 하나 봐요. 맞습니다. 오늘 개봉하고 3일에 또 개봉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아. 보통 영화 작품은 수요일 날. 그래서 이 짤막지 시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콘텐츠 영화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면은 수요일 개봉을 전후로 해라. 아하. 그래서 개봉을 했는데 영화가 망작이고 재미없을 수가 있잖아요. 네. 빨리 도망쳐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방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영화 자체는 좋아하는데 좀 판타지 영화 쪽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 마블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딱 시청자분들께 좋은 어떤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모르는 걸 최대한 물어볼 테니까 한번 그 줄거리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이 영화는 일단 잠깐 보셨겠지만 여기 엔드게임이 중간에 잠깐 자막으로 나왔었어요. 네. 이게 마블 찐팬들은 다 알 겁니다. 엔드게임을 끝으로 영화의 한 페이지가 끝났거든요. 그 뒷얘기를 다룬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마동석 씨가 나온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 아트박스 사장님이시죠. 네. 그분이 이제 출연을 앞두고 있고 맞습니다. 그분이 심지어 이 본인이 먼저 이 캐스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전화가 왔대요. 월클. 네. 네. 그리고 요새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지점도 저희가 우리나라다 이제 한번 이 분위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징어도 이 유명해졌고 오징어 게임. 네, 네네. 그런 거 그래서요. 봐서. 네. 근데 그 시대 이야기를 다루는 마블 시리즈의 이제 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앞서 네. 개봉한 올해 블랙 위도우도 있었고 네. 그 상치라고 이 중국인 나오는 영화 하나 있었죠. 네, 들었어요. 네, 네. 그 왕가이였나요? 장국영 장국영 아니죠. 장국영 돌아가셨잖아요. 왕과의 말에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나오신 왕가이 감독님과 네네. 장가위와 같이 나오시는 힌트를 주세요. 아무튼 네. 그분. 네, 그래 해가지고 이제 8개의 링즈 그리고 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제 마블 시리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파이더맨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죠. 네. 그래도 뭐 대략적인 줄거리 한 줄로 정리하자면은 7,000년간 숨어 살아온 이터널스가 지구의 괴물들과 싸우는 그런 얘기. 그렇군요. 인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좀?
이게 뭐 아직 개봉은 안 한 상태지만 이제 뭐 워낙에 마블도 두꺼운 팬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역사충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죠. 네, 역사 광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게 7,000년 전을 풍경을 배경으로 담다 보니까 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빌론 문명, 아즈텍 제국 이런 데를 배경으로 삼아서 예. 영화를 좀 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좀 투자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이제 이야기는 대충 이런 이야기이고 마블 팬들의 심장을 떨리게 만들 수 있는 예. 마동석 씨가 옆에서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관련주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뭐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네, 여러 개 지금 제가 갖고 오겠지만 네. 이제 한 번씩 풀어보기로 하죠. 네, 네. 이거 보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노래 제목인 것 같습니다. 맵더 소울 7이면은 방탄소년단? 그렇죠. 네. 이 이터널스의 관련주로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하이브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유가 이 이터널스의 여러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이 네. 흔히 OST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방탄소년단이 부른 노래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여기 영화에서 나온다고 그것이 어떤 수익으로 이어지는가요? 뭐, 물론 이제, 저 노래 뭔 노래지? 저 노래 어디서 들어봤던 노래인데?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네. 좀 더 지켜보고, 뭐 그럴 수 있다. 이 얘기겠죠. 네. 그리고 워낙에 엔터랑 콘텐츠는 이제 팬덤 충성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한번 뭔가 이제 떡밥이 왔다 싶으면 이제 막 그쪽으로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관련주로 묶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앨범이 방탄소년단 정규 4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담긴 노래가 나온다. 네. 그 곡 중에서도 저희 가사가 살짝 이제 적혀 있는데, 뭐, 요 뒷부분 보면은, 우리 교복 차림이 기억나, 우리 추억 한 편 한 편 영화, 요게, 네. 지민이랑 태영이라는 이 소속 멤버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룬 친구라는 제목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듀싱도 지민이 직접 했다고 하셨고. 아하. 그래서 팬들은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작곡에 대한 저작권비가 하이브로 들어오겠네요. 네. 근데 아마 그저 이게 돈입니다. 공동 제작이라서 근데 아마 좀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런 네네. 면은 좀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그래도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이게 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예. 이게 BTS 멤버들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OST로 사용되는 걸 몰랐다고. 네네.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추석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걸 처음으로 알게 된 게 BTS가 얼마 전에 온라인 콘서트에 앞서서 이 네이버 V 라이브를 했었는데 거기 한 멤버가 이게 나온다. 자기도 댓글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팬들은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홍보를 안 할 수 있냐? 이렇게 막 가수 모르시게 그러니까 BTS, 그러니까 그 하이브가 판매를 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지만 이런 내용이 이제 실제 member들을 중심으로 다룬 노래가 거기 삽입곡으로 나온다는 거 아하. 이게 네.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이브가 좀 간접적으로 영향권에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쵸. 좀 더 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건 없습니까? 네, 그래서 또 이제 바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 봉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5년치 봉인데 이미 뭐 보실 분은 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이 종목의 이 봉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줄여서 슴라디, 슴라디. 슴라디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고 SM 슴. 아하, 네네. 그래서 슴라디 이렇게 부르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왜 관련주냐 하니까 얘네들이 이분들이 그 마블 콘텐츠의 국내 미디어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마블에서 들어오는 영화들은 판매사가 슴라디를 통해서 판매가 된다. 그쵸. 네. 이게 미디어 재가공을 할 권리를 얘네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얘들뿐만 아니라 20세기 폭스 워너브라더스 코리아도 얘네들이 이제 판권을 갖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약 봉을 보면은 여기 막 ปุ๊ 올라갔다가 가다가 여기 뚝 올라오다가 뚝 올라오다가 이렇게 하죠. 아하.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변증법적인 변증법 맞나요? 아무튼 그 뭐 그런 거 귀납적으로 봤을 때. 귀납이죠. 네네. 편집 하는 그게 있는데 보면은 요때 한번 이게 치솟았죠. 이제 2018년 4월 정도 되는데 네. 이때 마블 인피니티 워가 개봉했을 시점이 요때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군요. 그쵸. 아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블 엔드게임 네. 개봉했을 때고 아하. 여기가 레리꼬 겨울왕국. 그거 개봉했을 때고 요건 뭡니까? 그거는 글쎄요 무슨 코로나 아닐까요? 느낌이 그쵸. 코로나 이때인데. 네, 코로나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뭔가요? 그게 이제 올 초니까 네. 이게 SM이 이게 물론 개봉작 때도 인기가 있긴 하지만 이 관련된 주식으로 이때 당시에 네. 묶였던 게 힌트 사진 요거입니다. 이게 뭐죠? 고수인가요?
미나리죠. 네. 그 당시 이제 올해 편집. 예. 오늘 이제 예. 이때 당시에 미나리.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상 수상 그렇군요. 소식이 한참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때도 한번 이렇게 주식이 왁창 치솟았다고 해요. 미나리 판권들 쪽에. 네, 이게 뭐 아하. 국내 영화가 항상 떠오를 때마다 영화의 주요 해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같이 묶여져 이제 그렇군요.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라디 말고 다른 이터널스와 연관되어 있는 뭐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신 건 없나요? 제가 이게 뭐 갑자기 이게 궁금해져가지고. 예, 약간 좀 거리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 뭐 얼마 전에 이제 통신 문제로 좀 물리를 빚긴 했지만 KT. 네, 그리고 어제 저희 단독 기사가 하나 나온 것도 뭐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네. 있었죠. LG U 플러스. 네. 네. 그 기사들 그 업체들도 관련주로 어쨌든 묶이긴 하더라고요. 통신사인데 플랫폼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왜냐하면 이 디즈니 플러스가 다음 달 국내 OTT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TT 상륙을 할 때 네. 이들 업체랑 손을 잡았어요. KT랑 LG 플러스랑. 그렇기 때문에 네. 애들도 간접적인 수혜권에 놓였다. 아하. 근데 오늘 뭐 보니까 뭐 별로 뭐 그냥 통신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그냥 자꾸 이게 알겠습니다. 기웃거리다가 이제 네. 차 떼고 포 떼고 다 망할 수가 있다.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 귀멸의 칼날을 이제 가져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잠깐만 좀 댓글을 좀 보고 갈까요? 저희가 좀 너무 저희끼리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역시 오늘만 산다, 그렇죠? 네, 오늘만 아이고, 사는 네. 출연 오사출. 역시나 또 라임님께서 고수로 비웃고 계시네요. 네. 그 식물을 잘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43명 시청 중이시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읽고 질문 드릴게요. 네. 귀멸의 칼날. 네. 벌써 화면에 떴습니다. 네. 저 잘 모릅니다, 사실. 스토리를 좀 알려주시죠. 네. 이게 뭐 올 초에 한 번 우리나라에서 한번 크게 이제 인기를 한번 끌었었죠. 이 무한 열차라고 해가지고 이게 찐팬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오이시 하면서 이제 이 등장인물이 도시락을 까먹는 게 제가 못 웃은 건가요? 몰랐어요. 혹시 실례를 저지른 건 아니죠? 이 시청자들께서 웃으실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때 바로 나왔던 그 영화가 이제 이 원전에는 TV로 한번 방영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네. 그거를 다시 이제 극장판으로 만들어서 세 개로 나눠서 개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가 남매의 연. 바로 이 이터널스 다음 주죠. 11월 10일 날 이게 네. 개봉을 하고 네. 다음 주가 나타쿠모 3편. 예. 그 다음 주 바로 17일이죠. 나타쿠모 3편. 네. 그리고 그다음이 저기 작게 글씨가 써 있어요. 이렇게 나와봐야 나비저택 뭐 그러면서 나비저택. 예. 이게 이제 12월 첫 주에 네. 이 세 개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수요일이군요. 네. 맞죠? 그쵸. 다수요일마다 이렇게 똥똥똥 이렇게 개봉을 한다는 점. 처음 알았습니다. 영화가 수요일에 개봉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귀머의 칼날이라는 뭐 작품 자체는 이제 이 혈귀가 돼버린 여동생을 살리려는 어떤 애절한 그 남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남매의 이야기. 아하. 그래서 이게 아예 그냥 시작부터 요게 여동생 이 네츠코라고 하는 여동생이고 요게 네. 이제 탄지로 남자 주인공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동생을 구하려는 이야기인 네, 건가요? 요괴가 된 거죠. 도깨비. 아하. 예, 그 빠빠파는 그 도깨비가 돼가지고 얘를 네. 살리기 위한 스토리가 쫙 펼쳐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남매인데 왜 남매끼리 서로 구해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일본은 안 네. 그런가 봐요. 역시 저희 문화가. 그렇군요. 네. 네. 또 그래서 스토리 관련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중에서도 이제 세 개가 대략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 무한열차 보면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밑도 끝도 없이 약간 이야기가 진행되는 면이 있어요. 이 서사가 없이 그냥 아예 그냥 어떤 한 블럭을 떼운 이야기라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아예 이야기의 시작부터 차곡차곡 다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왜 여동생이 혈기가 됐는지를 다루고 여기서 이 남자 주인공이 첫 번째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저기서는 이 새로 심기일전하면서 와심상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다. 이게 일본에서는 이미 개봉이 되어 있는 거죠? TV로는 나와 있고 네. 이 영화판으로는 이제 이번에 나오는 어떤 게 작품이라고 가장 해야 될지. 인기가 많았던가요? 드라마 시리즈로 나온 거라 가지고 이게 보통 충성도가 높아서 하나 본 사람은 다른 것도 다 보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이게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일본에서 역대 최고 애니메이션 기록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한 20여 년 만에 이 영화가 깼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 정도로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고 이 관련 기업 때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그 기업을 일본에 바꿔버린 이 하나의 비결이었다. 블랙 아하. 히든 카드였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충분히 설명이 될 겁니다. 네, 역시 제가 모르는 세계는 참 많군요. 자,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센가치로를 넘었다는 이야기군요. 그쵸.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네, 저는 뭐 말씀하시죠. 그동안 1위였다는 영화가 센가치류였는 것도 이 취재를 하다가 알게 됐다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까요? 관련주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힌트 이미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준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여기서 해야. 사회자 MC 포기하려면 이 정도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벌써 힌트가 나왔네요. 잠시만요. 이멸의 칼날로 네, 1조의 네, 완벽한 네, 부활, 네, 뭔가요? 네. 카우니. 소니, 네. 이게 뭐, 이 자료협찬은 한입경제팀에서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놓는 연성 뉴스, 약간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저희 회사에. 네. 그래서 왜 이 소니가 이 관련주인가 했더니 이 귀멸의 칼날 시리즈를 제작하고 기획한 회사 이름이 일본에 있는 애니플렉스라는 회사예요. 이게 소니그룹의 계열사. 소니그룹이 갖고 있는 어떤 콘텐츠 사업의 100% 자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도쿄 증시에서 거래 중인 소니가 이 관심주로, 이 관련주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카메라 아니면 어떤 하드웨어 중심의 회사였던 걸로 알았는데 이제 그게 전혀 아니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 망해가는 회사였죠. 삼성전자한테 이제 치여가지고 이제 네. 문 닫기 직전의 회사였는데 이게 기사회생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여러 CEO들의 해안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얘기되는 사람이 바로 요시다 케니치로라는 현재 CEO예요. 네. 이 사람이 내세운 게 우리 기존의 성장 방식을 버려야 된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봐. 이 얘기 한 거죠. 아하. 표절입니다. 네, 뭐 이병철 아무튼, 회장님께서,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런 식의 네.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기술 기반의 엔터테인먼트로 소니를 다시 정의하고 그쪽으로 사업을 이제 변신시켰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 영업이익이 1조 엔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 하더라고요. 이게 2011년까지 얘네가 1조 적자인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체질 개선이 이제 완전히 성공을 한 거고 그 비결 중에 거론되는 게 바로 이런 콘텐츠 회사들 네. 그리고 뭐 금융 회사도 이제 소니가 진출해 있고 뭐 가용 기술 회사도 여러 가지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거 소니에다가 투자를 하려면 아무래도 해외 투자 쪽으로 다시 넘어가야겠군요. 그렇죠. 요새 뭐 N 달러 환율, 뭐 N 원화 환율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소니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뭐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지금 그래서 소니가 되게 후지산 마냥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어요. 혹시 그럼 타이밍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된다고 혹시 개인적으로 판단하십니까?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앞으로도 그냥 그런 방향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그 이유가 바로 요 일본 문화의 특징인 어떤 경향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요? 이게 이 전문 용어로 일본 문화는 약간 되새김질하는 문화라고 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되새김질 하신 거군요. 예. 그게 갑자기 혀를 왜 내미시나요? 아시다시피 뭐 코난, 짱구 다 그런 식이잖아요. 네. 사골식으로 계속 우려먹고 그런 식의 작품을 만들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한번 성공한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계속해서 재생산, 재컨텐츠화 해나간다. 바로 그거죠. 예. 이게 뭐 아까 보셨겠지만 요거 역시도 이미 TV로 방송된 거를 영어로 재편집하고 원작은 아예 만화책으로 출판했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이제 되새김질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이 외설스럽네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충분히 이제 이 우상향은 차곡차곡 해 갈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기자님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손이 담을만하다. 이제 N 달러 환율을 일단 그냥 확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환율이 중요하잖아요. 혀가 좀 기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거기 지금 총선이 걔네 지금 그 친구들이 지금 총선 앞두고 있어가지고 또 정권이 아직 거기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요. 약간 신중에 신중을 겨하셔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투자를 하는데 판단할 수 있다. 저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침멍크님께서 80년대 나온 드래곤볼 아직도 우려먹는 중 맞네요. 맞죠.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다 그렇잖아요. 곧 있으면은 뭐 은하철도 999 리뉴얼도 나올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은하철도 999 아시죠? 당연히 알죠. 왜 그러세요? 저 같은 세대끼리. 알겠습니다. 이거 소니 말고 혹시 딴 거 준비된 거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간단한 회사. 정말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너무 일본 쪽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한국 회사를 하나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애니플러스라는 회사를 한번 좀 데려와 봤습니다. 이게 이 3년인데 사실상 이 상장을 12년 8월에 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했네요. 네네. 18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네. 18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보면은 저 정도에서 지금 2021년 올해 한 4월 정도에 쫙 올라가는 게 네. 이게 아마 귀멸의 칼날 효과 이때 한참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그 효과 때문에 얘가 뛰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 정확히 어떤 거를 하는 회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회사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니플러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본이랑 한국 애니를 동시에 처음으로 생방송을 시작한 회사라고 해요. 그만큼 어쨌든 일본 애니 쪽에서는 나름의 를 구축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우라가 있는 회사고 네. 그리고 좀 미디어뿐만 아니라 애들이 굿즈로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찐팬들은 굿즈 같은 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아까 말한 재생산화를 그쵸. 하는 회사군요. 네, 한국에서 재생산을 맡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네. 이 귀칼이 개봉하는 귀칼이 정말 너무 더 인기를 더 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기서 더 한번 붐업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요새 콘텐츠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게요. 장기적으로는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저렴하죠. 뭐 이 정도면은 뭐 저희 이제 커피 한 잔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격대도 뭐 담을만 할 좀 만만한 네. 네, 그런 적은 돈으로 투자 가능한 그런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실 영화를 통해서 쫙 들여다봤는데 혹시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영화는 어떤 게? 저는 뭐 그래도 꾸준히 다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가장 좀 이 대박이라고 할까 좀 큰 돈이 들어간 거는 그래도 이터널스니까 그리고 뭐 워낙에 마블이랑 디즈니 소니라는 거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움직이고 있는 회사의 최신작이고 네. 하니 이게 좀 영화가 얼마나 잘 빠졌는지 봐서 우리 하이브와 우리 영화가 잘 빠졌는데. 네. 우리 순나디가 얼마나 더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아하. 메시지를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이쪽 취재를 이어가실 거잖아요. 또 이런 굉장히 재밌네요. 오늘만 해도 네, 또 새로운 내용으로 네, 또 다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에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기시다가 이미 덕후 플러스 일본 만화 방송해 주는 거 투니버스 상위 호환 투니버스 상위 호환이라고 순라디를 볼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외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사실 뭐 시티은행 관련 오늘 보도를 하긴 했는데 월요일에 이미 한번 전해드렸어서 네, 저는 하지 않고 저희 박 기자 어디를 봐야 되나요? 여기를 봐야 되는군요. 네, 저희 박세환 기자만 이렇게 네, 전달을 해드리고 오늘 자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영화들도 한번 쫙 지켜보시다가 재밌다 싶으면은 이렇게 반대로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오민지 기자 사회죠? 네. 진행이죠? 네, 오민지 기자 진행으로 다시 한번 또 외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